한미 정상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공감대를 모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연내 서울에서 역사상 첫 번째 남북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네, 전문가와 함께 이 김정은 위원장이 과연 언제 서울로 올 수 있을지를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말씀드린 대로 한미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어떤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냈기 때문에 과연 12월 내에 좀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그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좀 보니까 일정으로 봤을 때 현실적으로 보자면 지금이 이제 2일이잖아요, 오늘이. 딱 이제 한 29일 남았는데 답방 일정을 잡는 게 좀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사람이 하는 일에 의지가 있으면은 못할 일 있겠습니까? 네네. 그렇지만도 이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이것은 예. 지금 현재 분단 73년 이 역사성이 있어가지고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서울 이거 땅을 밟는 것은 그 한국 전쟁 이후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또 상당히 중요한 대목이죠. 네. 특히 북한은 그 이 존엄 최고 지도자의 경호 어전 이것을 상당히 중시하는 국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잘 보면은 적어도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에 답방한다 하면은 일종의 경호 어전 통신 이것은 뭡니까? 한 적어도 실무자 간에 2차례 내지 3차례 정도의 모의 분초당의 동선을 파악하는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겠죠. 예. 그런 차원을 봤을 때는 시간이 좀 촉박한 것이 아닌가. 특히나 지금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또 국내 정치 일정이 있겠죠. 네. 12월 17일 한다면은 그 김정은 위원장의 부친 김정은 위원장의 사망일 아니겠습니까? 예. 김정은 위원장이. 그렇죠. 예. 그렇다면 북한 또 내부적으로 상당히 바쁜 그런 일정이 있단 말입니다. 네네. 라고 한다면 적어도 12월 12일에서 15일 사이 이렇게 서울 답방 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준비해야 되는데 네. 기간은 상당히 짧다. 네. 그렇지만도 지금 현재 한미 간에 또 지금 이제 남북 간에 이런 그 이 북미 정상회담과 남북 정상회담이 있어가지고 정상들의 이런 그 이 회담을 통해 가지고 문제 해결을 하는 그런 의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반반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촉박한 일정이면 사실이지만 만약에 결단을 내린다고 했을 때 글쎄요, 과연 어디로 숙소를 할 것이냐, 일정과 동선은 어떻게 짤 것이냐, 예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로 한라산까지도 갈 수 있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이 항상 이 남북 간에 좋은 의미로서 상호주의 이렇게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가지고 벌써 세 차례 이 정상회담을 합니까? 그렇다면 양 정상이 눈만 쳐다보더라도 서로가 원하는 거 다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두고 예. 특히나 이런 그 회담의 장소와 관련해서는 이미 서울이라는 상징성이 상당히 크지요. 네. 또 그리고 일전에 9월 달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평양 방문했을 때 백두 여기에 대해서 카톡하지 않습니까? 네. 라고 한다면은 김정은 위원장도 나름대로 한라산에 좀 가고 싶은 생각이 있겠죠. 특히 김정은 위원장의 생모 고용이 네. 이 사람 제주 출신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 제주도에 대한 일종이 뭡니까? 이 선호들 할까요? 이게 더 크겠죠. 라고 한다면 적어도 2박 3일 이렇게 하면은 서울 또 그리고 이 제주도 더 나아가서 북한은 경제 발전 이것을 상당히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경제 발전 이런 데서 시찰, 고찰 이것도 필요하겠죠. 그런 생각 봤을 때 아마 2박 3일 하고 한다 하더라도 아주 시간 이것을 아주 빠르게 타이트하게. 진행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그 백두산 천지를 갔었기 때문에 한라산을 갈 것이라는 그런 예상도 있고 또 김정은 위원장도 친모가 그 제주도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는 점에서 만약 오게 된다면 제주도를 들릴 가능성도 크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이 북한 관료들이 평상시 이야기하는 거 이것이 직간접적으로 들러오는 바에 의하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제주도에 대한 관심이 크다. 예. 그래서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모 고용의 고향이기 때문에 이런 거 예. 됐겠죠. 예. 또 그리고 또 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백두산을 이렇게 갔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 한라산 그러면 백두 한라 이것도 좀 자연스러움 있을 수 있겠죠. 뭔가 대칭되는 그런 그렇죠. 느낌이죠. 또 그리고 지금 이제 한라산 간다면 이게 좀 섬이기 때문에 경호 이런 것도 좀 더 용이한 측면이 있겠죠. 예. 모든 것을 다 감안해가지고 네. 서울에서의 정상회담 또 지금 이제
백두 한라 측면에서 한라산에 가가지고 뭔가 민족의 하나됨을 보여주는 막 그러한 하나의 모습들도 연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정상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제 그 김 위원장이 얹는 서울 답방은 북미 정상회담하고는 좀 별개로 어떻게 열릴 수 있다는 걸 좀 확인하긴 했는데 어쨌든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이 계속해서 좀 제재 완화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있는 입장이어서 과연 김정은 위원장이 뭐 별개 수준이라고 얘기는 한미 정상은 얘기했습니다만 선뜻 이거에 대해서 지금 현 상황에서 연내 서울을 답방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좀 회의적인 시각도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물론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남북 관계도 잘 되고 네. 북미 관계도 잘 된 상황에서 네. 이렇게 그 서울 답방한다면은 이런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지금 문제는 남북 관계는 상당 부분 합의 이행을 잘 진행되고 있지만도 북미 간에 지금 문제 적어도 밖으로 드러난 부분이 있어가지고 북미 실무회담이라든지 북미 고위급회담 이것은 지금 이제 좀 지체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렇죠. 네. 어떻든 간에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서울 답방한다는 것은 첫째, 문재인 대통령과 약속 이것은 반드시 지킨다. 이런 측면이고 두 번째로 이것을 지킴으로 해가지고 국제사회에 약속했던 비핵화 이것도 간접적으로 지킨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측면이 있겠죠. 아, 더 나아가서 지금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중요한 대목은 북한 주민들 경제 발전을 통해 가지고 북한 주민들의 생활 향상 이것이 지향점이 아니겠습니까? 네. 이걸 하기 위해서는 서울을 반드시 통과해야 되고 그러면 서울을 통과 잘해야만이 워싱턴 또 갈 수 있는 대목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워싱턴에 또 잘 간다 하면은 유엔 무대도 밟을 수 있겠죠. 이것은 결국은 뭡니까?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정상국가의 정상적인 지도자상 이것을 갖다가 국제사회에 뭔가 보여주는 측면 안 했고 예. 두 번째로는 약속을 지킨다는 그것을 갖다 국제사회에 보여줌을 해가지고 국제사회 또한 북한에 대해서 대북 제재 완화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그런 목적 지향에서 도움이 된다. 이런 차원에서 아마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질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방금 전에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대해서 비핵화의 간접적 의지라고 표현하셨는데 남북 간에는 의미가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미국이 과연 그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들이 많이 있는 상황에서 과연 서울 답방에 대해서 비핵화 의지를 보이는 거라고 얼마큼 가치 있게 생각할까 이 부분도 좀 뭐 회의적인 시각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번 그 이 G20 회의 계기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이에 네. 대해서 나름대로 대화의 동력 그리고 합의 이행의 동력에 대해서 공감을 표시했잖아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이 있어가지고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이것이 동력을 계속 유지하고 더 나아가서 한 단계 도약시키는 문제에서 한미 양 정상이 공감을 형성했단 말입니다. 예.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아마 이번에 지금 이제 북미 관계에 있어가지고 대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외형상으로는 지체 답보하는 거 보이지만도 예.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를 보면은 지금 이제 북미 관계에 있어가지고 실무자 간에 지금 이제 전화상이라든지 이메일상이라든지 메시지를 다 주고받고 있다. 네. 또 그리고 지금 이제 6.12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상 나름대로 잘 진행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예. 평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미국의 다수 언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조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더라도 직접 최고의 지도자를 하셨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평가가 중요한 대목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아마 지금 이제 이런 그 김정은 위원장 서울 답방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말처럼 이런 그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에 대해서 나름대로 도약시키는 상당히 계기점. 중요한 예, 부분이다. 뭐 그렇게 평가하는 것이 저는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 그래서일까요? 이 폼페이오 장관 같은 경우에도 내년 1월 초에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을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 폼페이오 장관이 일관되게 예. 이야기하는 것은 이 북한에 대한 압박 제재 이것은 지속한다. 네. 또 그리고 지금 이제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이것은 내년 초 이것은 일관된 이야기죠. 예. 이것을 갖다 한 걸음 더 나아가지고 내년 1월 1일 이후 예. 얼마 안 가서 가면 적어도 1월 초순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죠. 한 10일 전후라고 예. 한다면은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처럼 비록 북미 간의 고위급 회담, 실무 회담이 외형상으로 열리지 않더라도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지속한다. 네. 뭐 이러한 의지를 우리 볼 수 있겠죠. 그런 차원에서라고 한다면은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그 다음에 이 북미 간의 제2차 정상회담 이러한 수순으로 갈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그 시기적으로 얘기하실 때 지금 2일이니까 한 10일 정도 후라고 예상을 한다면 그 10일 만에 아까 성유미 앵커 물었던 그런 부분들이 다 조율될 수 있을까요? 좀 조급하진 않을까요, 시간이? 그래서 이제 이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 북한하고 미국하고 내부의 정치 일정도 중요하지만도 네. 어디에서 열리느냐 이에 따라 가지고 시간이 조금 짧게 잡을 수도 있고 좀 길게 잡을 수 있겠죠. 네. 또 그리고 지금 이제 미국이 예를 들어 가지고 정상회담에서 반드시 예. 실무회담, 고위급회담, 정상회담 이런 수순으로 간다 하면은 지금은 이제 한 달 정도, 한 달 한 10일 정도 남은 상태에서 네. 대수일까 이렇게 보겠죠. 어떻게나 지금은 이제 이런 장소와 이런 그 이 회담의 수순 여기 대해서 북미 간에 어느 정도 접점 찬다면은 뭐 1월 10일 전후 제2차 북미 정상회담 뭐 그렇게 불가능한 대목은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자맥을 이어왔던 김정은 위원장이 동해안 일대 어업기지 3곳을 시찰을 했는데요. 실적을 보고받을 때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함께 나가서 물고기를 뭐 잡고 싶은 심정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데 뭐 좋은 말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의 어떤 교착 국면인 그 북미 간의 그러니까 비핵화 의지를 좀 더 보인 것이 아닌가 어떤 그런 의도가 아닌가라는 뭐 해석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보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는 최고 지도자가 이 주민들의 생활 향상 네.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다. 네. 뭐 이렇게 보여주겠죠. 그렇다면 간접적으로는 네. 이런 주민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경제 발전을 통해서 주민생활을 향상하려면 내부적으로 자력 경쟁도 중요하지만 예. 비핵화의 진전에 따라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완화 이것도 필요한 것이 아니겠냐. 네. 이것을 간접적인 하나의 던지는 메시지가 아니겠냐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그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년 신년사를 통해서 이제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겠습니까? 내년 신년사에도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에 대한 송대가 좀 들어갈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내년 1월 1일 김정은 네. 위원장의 육성에 의한 신년사 상당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다면 우리가 추정해 보건대 아마 지금은 이제 원래 이 남북 간의 북미 정상의 합의 사항에 대한 이행 네. 여기 대해서 나름대로 점검을 하고 또 이것을 앞으로 더욱더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 예. 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반드시 북한이 있어가지고 지금 이제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북한 경제발전 5개년 전략의 4년차가 되는 해입니다. 네. 그래서 성과가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국 차원에서는 뭔가 국제 대관계를 통해 가지고 이런 대북 제재 완화 이런 분위기 조성해서 노력하겠지만도 또 한편으로 내부적으로는 자력 경쟁 중요하다. 이것을 강조하겠죠. 그리고 지금 이제 이러한 모든 부분에서 적어도 최고 지도자는 강한 안보 이것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과거에 북한이 신년사를 통해 가지고 강한 안보라고 한다면은 병진 노선을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올 4월 20일 개결해 가지고 북한에서 병진 노선은 종료를 선언하고 새로운 노선인 경제 발전 집중 이랬겠죠. 예. 라고 한다면은 이런 그 국방력 강화, 강한 안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고 지도자로서 그냥 수사력을 동원한 담론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해하고 어떻든 간에 북한 그 이 내년 1월 신년사가 한 단계 더 의지를 가진 남북 관계, 북미 관계, 더 나아가서 비핵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무엇이 나올 것인가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의 대상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중국 정부도 이런 말을 했어요. 북한이 대북 제재를 좀 해제해야 된다. 유엔이 북한 대북 제재를 해제해야 된다고 중국 정부의 주장이 나왔는데 북한의 선의에 대해서 뭐 미국을 포함한 국제 사회가 응해야 된다 이런 말인데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어떤 신년사에서 비핵화 의지, 그러니까 국제 사회에서 계속 의심하고 있는 것은 비핵화의 어떤 구체화 그리고 더 어떤 의지가 있는 것인지 더 보여준 게 좋지 않겠냐는 건데 관련 그 신년사의 내용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그걸 통해서 만약에 더 구체성이 나온다면 육자 회담이 열리는 것도 저희가 좀 뭐 요원하지 않다고 좀 봐야 될까요?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그 부분은요. 우리가 좀 그 간과하고 있는 대목이 있는데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정신이라는 것은 예. 그 북한을 그 이 대화의 탁에 이끄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제재 압박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예. 북한을 대하의탁에 이끌어가지고 비핵화로 가도록 협상하는 그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이제 북한이 대하의탁에 앉았고 또 초보적이지만도 이 풍계리라든지 동창리라든지 이런 선제적인 조치를 했단 말입니다. 예.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정신을 하려면 비핵화의 진전에 따라 가지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부분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안보리 정신에 맞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중국이 지금 이제 북한의 이런 선제적 행동에 있어 가지고 국제사회도 뭔가 제재 완화로서 화답해야 된다. 예. 이것은 유엔 안보리의 상임 이사국으로서 지금까지 주장을 했고 그것은 정신에 부합되는 것이다. 저는 이것을 좀 더 세게 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나 이제 이 중국 입장에서는 네. 육자회담의 의장국이잖아요. 예. 또 그리고 지금 이제 남북 4.27 이 판문선을 보면은 한반도의 그 이 종전 이과 관련해 가지고 3자 또는 4자 이런 부분에서 중국은 4자 우선론 하면은 들어오는 당사국이잖아요. 예. 그런 차원에서 아마 이 중국 입장에서는 4자 또는 6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 여기고 여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참여하겠다는 네.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고 그런데 아무리 지금 이제 일전에 보면은 차관급에서 가지고 중국, 러시아, 북한에 대해서 해가지고 뭔가 대북 제재 완화를 위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노력했잖아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에 대해서 완화가 되려면은 예. 이 상위 비사국들의 비토권이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데 아무리 그 중국과 러시아가 노력한다라도 미국이 반대하면은 어렵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미국이 선 비핵화 후 대북 제재 해제 완화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네. 어느 정도 북한이 선제적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풍계리 동창리에 대한 사찰 검증을 받는 것까지 또 그리고 적어도 1년 내에 핵심적인 비핵화 요소를 할 수 있는 핵무기 또는 탄도미사일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20 내지 30% 정도 이전 해체 이 정도 한다 하면은 저는 북한도 단계적으로 신고 사찰 검증 충분히 할 수 있다. 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어떻든 간에 이런 걸 다 했을 때 내년도가 상당히 중요한 대목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럴 네. 수 있겠네요. 이 북한에게는 어떤 경제 발전의 롤모델이 베트남일 수 있겠습니다. 리용호 외무상이 베트남을 방문을 했는데요. 이 만약에 북한이 베트남의 이런 어떤 개방 정책 혹은 뭐 개혁 정책을 그대로 가지고 온다면 이게 적용이 가능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실제로?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예. 핵을 폐기하겠다는 결단의 핵심적인 배경은 네. 결국 뭔가 경제 발전을 통해서 주민생활 향상 아니겠습니까? 예. 이것을 하려면은 내부적으로 개혁을 해야 되고 또 뭔가 대외적으로는 개방을 해야 된답니다. 그렇죠. 여기에 대한 일종의 과거 경험적 모델의 핵심이 사회주의 국가에서 체제 전환하면은 중국과 베트남 될 수 있겠죠. 예. 근데 순서와 또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중국은 내부의 계획부터 먼저 하고 예. 다시 말해서 협동농장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나서 어느 정도 자신감을 얻은 이후에 대외 개방 쪽으로 나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베트남은 네. 대외 개방부터 문제를 했어요. 도이모의 정책 이래가지고. 근데 지금은 이제 북한의 전반적인 사정을 봤을 때 내부적인 계획부터 문제할 것이냐 아니면 대외 개방부터 문제할 것인가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 검토를 하고 있다. 지금은 이제 최근에 북한의 이용호 외상이 베트남을 방문했잖아요. 네. 그것 또한 이런 그 베트남의 경험을 한번 둘러보기 위한 것이 아니겠냐. 이런 측면 봤을 때 우리는 북한이 대내 계획부터 문제할 것이나 대외 계획은 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계획과 개방을 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 분위기 조성하는 만들기 이것이 우리가 상당히 중요한 대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미 남북 간에 상당 부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다. 그러니까 대북 이렇게 제재에 저축되지 않는 선에서 도움을 또 주고 있기도 하죠, 지금도. 물론 예. 당연하죠. 예. 지금 이제 우리 정부가 대북 제재 훼손, 예.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남북 간의 교류협력 그것이 뭡니까? 철도 도로 연계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앵커님께서 보셨을 때 철도 도로 하는데 한 방에 하면 되잖아요. 북한 철도 도로 핸들하는데 한 방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침몰을 교체한다 아니면 터널에 대해서 또는 교란에 대해서 신호에 대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대북 제재의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 시간 속에서 북한의 비핵화 진전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단계는 현장 조사, 2단계는 공동 연구, 3단계는 실질 협력. 이것은 뭡니까? 결국은 시간을 가지면서 한편으로는 북한의 비핵화, 이것을 촉진시키는 그런 측면이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이 잘 되면은 대북 제재가 완화할 수 있다는 의지와 분위기 조성 네. 그런 전략적 접근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아침에 비무장 상태의 북한 군병사 한 명이 DMZ 내 군사 분계선을 넘어서 귀순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최근에 남북이 GP 그 시범 철수를 완료한 이후에 첫 번째 사례인 건데요. 뭐 향후에 있을 어떤 군사 합의라든가 이런 거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요소가 될 거라고 좀 보세요.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글쎄 이제 이 북쪽에서 내려온 이 병사가 네. 뭐 이 배경이 뭔가에 따라 다르겠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이제 병사가 뭐 북한 그 이 병영 생활이라든지 기타 이런 생활에서 가지고 중대한 범죄라든지 이런 거 한다면은 과거 경험 사례 뺐을 때 북한이 돌려달라 이야기하겠죠. 그러나 또 다른 측면을 있다면 이것이 부각되면은 예. 북한도 상당히 자존심 상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현재 남북 관계 좋게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 대해서는 크게 부각은 되지 않을 것이다. 예. 이렇게 보여주고 그러나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라고 한다면은 예. 남북 간 발전에 좀 도움이 안 되기 소외가 때문에 될 수도 있겠죠. 서로가 상당히 이 부분 대해서는 민감한 사기는 하지만도 조심스럽게 접근할 것이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지금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